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0쪽부터 131쪽, 우리 3차시 자유주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이름만 들어도 딱 알겠죠? 자유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가리킵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과 이제 연결 지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프랑스 혁명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됐었죠?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우리가 선언했던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런 세상을 프랑스 혁명이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름으로써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로 돌아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나 평등 이런 개념이나 이런 맛을 한 번도 몰랐다면, 그냥 세상은 원래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살았다면 뭐 좀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유나 평등이라는 개념을 한번 느껴봤고 한번 뒤집어 엎어봤단 말입니다. 한번 뒤집어 엎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세상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꺾었던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서 급속도로,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누리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음, 우리 나폴레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유럽 국가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프랑스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정복을 떠납니다. 근데 이 프랑스 군인들이 어, 사실 이제 이 혁명의 정신을 이제 가지고 있죠. 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가진 프랑스 병사들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민족주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서 널리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꺾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섬나라고,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이 필요한데, 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바다에서 해군을 키워온 영국은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어떻게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나폴레옹이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이랑 어떠한 유럽 국가들도 앞으로는 교류를 하지 말아라. 어떤 영국을 왕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이제 유럽 국가들과 교류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에게, 나폴레옹에게 이제 무릎을 꿇겠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영국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은 굳이 유럽에서 안 사오고 전 세계 식민지에서 이걸 사오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대륙 봉쇄령 때문에 전혀 엉뚱한 나라가 괴로워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영국이 사실 제일 피해를 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제일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몰래,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죠. 몰래 영국과 교류를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이거 자신의 명령을 어겼던 이 러시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가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엄청난 큰 군사를 잃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나폴레옹이 군대를 잃다 보니까 나폴레옹에게 이제 어, 정복당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폴레옹의 패잔병들을 이제 공격해 오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이면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꺾어버렸다고 했죠. 근데 이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 때문에 또 이 자유주의 같은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유럽 전체로 퍼지니까 유럽 전체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구원자? 음, 어, 이런 느낌이죠. 새로운 어떤 이 자유주의란 사상을 전달해주는. 근데 또 프랑스 내부에서 보면 이 자유나 평등 같은 것들을 꺾어버렸던 배신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평등한 시대를 만들려면 이제 신분제를 없애야겠죠. 신분제 없애버리고 이제 자유와 평등, 권리의 확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참정권, 투표권을 요구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권. 원래 왕들이나 귀족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갔었는데 이제 우리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재산은 보호받는다. 법에 의한 세금만 납부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의 내용입니다. 민족주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고 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의 왕과 귀족들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유롭지 않았고 모두가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로. 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라는 인물이 이제 유럽 전체의 왕과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빈 회의,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빈은. 자, 그래서 이 회의 이름이 빈 회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왕정으로 복귀한다. 영토도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이제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탄압하죠. 뭔 소리 하느냐? 뭐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 이제 새롭게 다시 왕정을 복귀했다고 했죠. 루이 18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혁명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며 혁명 이전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우리 왕과 귀족들은 다시 혁명 이전의 상태로 마치 여러분이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유나 평등 같은 거 개념을 한번 맛봤는데 그게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라. 이제 더 이상 참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샤를 이 발음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샤를 10세라는 이제 왕이 전제 정치. 자, 우리가 약간 정치 구조에 대해 정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왕정과共화정으로 나뉜다. 이거 여러분 뭐 이제 지겹겠죠, 조금? 근데 왕정도 두 개로 나뉩니다. 전제군주정 뭐냐면 전제군주정은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입헌군주정은 뭐냐면 헌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군주도 그 헌법에 의거해서만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입헌군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왕이 있죠. 근데 왕이 헌법에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주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두고요. 잠깐 이건 이 화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음. 자, 샤를 10세라는 왕이 이제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제 이걸 점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고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파리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서 이 샤를 10세를 추방해 버리고 이제 왕은 존재하지만 법에 의해서만 통치할 수 있는 입헌 군주정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 7월 혁명입니다. 1830년 7월 혁명.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한 50년 만에 다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들라크루아라는 인물이 쓴 자유의 여신이라는 이런 그림이 이 7월 혁명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정이 성립되었는데 입헌군주정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만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저 근데 분명히 방금 봉기를 일으킬 때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이걸 왕정을 뒤엎었는데 이 혜택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확대해달라. 우리도 왜 달라? 라고 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입헌 군정이 폐지되고 공화정, 왕이 없는 시스템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한번 왕의 목을 한번 잘라봤었죠. 프랑스 혁명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계속 혁명이 일어나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걸 보고 혁명이 일어나서 메트르니가 추방되고 이 2월 혁명은 그래서 이 빈 체제를 빈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과격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 프랑스처럼 이제 노동자들이 우리도 재산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폐지해달라. 이걸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이 우리도 참정권 달라. 이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 여기 여전히 여성의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영국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을 우리가 차티스트 운동이라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점점 국민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가는 여러분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